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동산 지혜TV 오늘은 절대 손해 안 보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법 세입자 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최근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만큼 좋은 양식을 발견했어요. 이 양식을 보시면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여기 앞에 읽어보시면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,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가 함께 민법, 주택임대차 보호법,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.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중요사항 별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라는 내용이 있어요.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별지를 보시면 당사자 확인, 권리 순위, 관계 확인, 대항력 및 우선 변제 보호권, 우선 변제권 확보, 그다음에 계약 기간 중에 꼭 확인할 것, 종료 시에 확인할 것들이 3장에 나눠져 써져 있는데 요 뒤에 별지가 읽어보시면 굉장히 핵심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아주 잘 요약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 양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. 이 별지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읽어 드리기는 어려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저희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. 양식을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, 제가 이 계약서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, 굉장히 잘 만들었다 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. 이 위에 있는 임대차 주택의 표시,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계약서에도 다 이 내용은 있어요. 근데 이 계약서는 3가지 칸이 있어요. 먼저 미납 국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미납 국세에 대해서 있다 없다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게 하는데요. 여기서 미납 국세가 있나 없나 이렇게 말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원을 잔금일 날 첨부해주면 좋죠. 근데 칸이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올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 대출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, 사실은 더 안전한 거는 그 집의 집주인의 국세 미납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근데 국세가 미납됐다고 해서 국세를 압류하지 않는다면 등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계약하는 당시에 이미 국세 미납이 있다면 자기의 보증금보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세에 대한 미납이 있는 것, 대출이 없더라도 확인하면 좋은데,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세나 월세가 가장 아주 잘 안 나오는 지역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집주인한테 국세에 미납은 없으시겠죠? 네 없어요. 네. 그러면 그 서류를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? 했을 때 사람을 몰라보고 참 그 젊은 사람이 참 까다롭네 이렇게 했을 때 예 하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미리 따져서 복비를 아끼지 말고 중개사가 중간에 낀다면 아무래도 중개사가 중간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겠죠. 그렇지만 이 국세 미납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개사라도 계약한 세입자라도 그 확인받기가 어렵고 본인이 협조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제일 좋은 정보는 여기도 나와 있죠. 유의사항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집주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세무서와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직접 확인할 법적 권한,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껴서 제일 얘기해주기 좋은 사람이 공인중개사겠죠.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, 대출만 없다고 깨끗하냐? 아니다. 집주인의 국세 미납도 없어야 된다. 자, 두 번째,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집주인 한 명에 세를 줄 수 있는 집도 하나, 즉 말하자면 한 채의 오피스텔, 내지는 한 채의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, 다가구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 고시원 원룸인 경우 집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가 5명, 세를 줄 수 있는 방이 5개 내지는 30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주로 우리가 대출을 많이 확인하죠. 이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가. 그런데 대출은 얼마 없는데
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전세인데 전세 보증금들이 얼마에 있냐.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 경매 들어갔을 때 순위 다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밀릴 수 있다. 순위 싸움에서. 이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부분도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선순위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그 먼저 들어온 사람들하고 나하고 순위 다툼에서 내가 뒤에 들어오면 밀린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부여란도 실제로 있으니까 확정일자를 그냥 깜빡하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확정일자 부여란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란에서 내가 도장 받아야지 라고 하시면 되고요. 가끔 가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확인해 준다고 할 때는 그 사정을 설명하시면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전세 대출 확인용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하면 확정일자를 찍어줘요. 그런 경우에는 전입보다 확정일자가 먼저 빠른 수도 있습니다. 확정일자는 전입만큼 중요합니다. 특히 여러 사람이 사는 집에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만기에 보증금을 받아갈 때는 크게 필요 없지만 만약에 경우에 경공매가 들어갔을 때는 확정일자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일단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좋다. 어떤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분분한데요. 2년 동안 2년으로 계약을 하면 그 중간에 집주인이 뭐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뭐 집을 먼저 비워달라 하는 그런 방해 이런 거 없이 2년 동안 살 수 있어요. 그러면 1년만 계약한 사람은 딱 1년 되면 이사를 가야 되냐. 1년만 계약해서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세입자는. 그래서 1년 계약해서 1년 더 연장하는 방법이 좋을지 차라리 처음부터 2년 계약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의논하시면 되겠지만 1년 계약했다고 해서 1년만 살고 가야 되는 건 아니다. 한 번 연장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월세 낸 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소득이 7천만 원이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배우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건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이고 단 임대계약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 납부한 금액의 10%를 연간 월세 지급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절대 손해 안 보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법에서 아파트에 사는 경우 특히 이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그 아파트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모으는데 사실은 그 돈은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지만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세입자가 그 사는 동안에 관리비에 포함돼서 그냥 내는 거죠.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서 집주인이 내야죠. 2년 내지는 4, 5년 살다가 이사 갈 사람이 집주인도 아닌데 그 집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또는 뭐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관리사무실도 있습니다만 냈다면 마지막에 이사 갈 때 관리사무실에서 그 리스트를 뽑아 달라고 해서 내가 지난 뭐 4, 5년 동안 살면서 냈던 관리비 중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금액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집주인한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